수능 지문을 낸다고? 11월 모의고사 아니라? 수능 되지 않을까? 수능? 표고지를 가야 되나? 귀찮네. 내일 아침에 가야 뭐 내가 뭐 얼마까지 나왔는데 지금 8반 지금 끝났어요. 현영이는 비슷해? 좀 더 앞에야? 일단은 업법과 관련된 소식이 업데이트 되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시고요. 그냥 업법 다 넣었어. 업법을 일단 다 넣긴 했는데 일단 오늘 그 부교재를 해설할 때는요 업법은 그냥 지나가면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 제가 세심하게 다 다뤄드릴 테니까. 일단 교과서는 문법이 나오죠. 그래서 교과서는 좀 볼게요. 일단 크게는 서술형이 나올 것 같은 애들은 3, 4번으로 다 뺐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앞에는 문법 그냥 문제 풀이 수준으로 출제가 될 것 같아서 스테이는 뒤에 보고 나온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하나 잡으시면 되고 사역도 이거 그래서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앞에 있는 애들은 잔발이야. 다 안 중요한 애들 위주로 했고 뒤로 가면 볼수록 중요한 애들로 배치를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expect 하면은 여기 미래지향적인 투부정사 와야 되죠. 그리고 여기 allow 허락을 해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미래지향인 투부정사가 보호자리에 올 경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동사 형태 챙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과에서 두 문장 연달아서 consider 수동으로 해가지고 뒤에 부호 뺀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뒤에 이렇게 해서 이거 부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는 다 너네가 흔히 자주 공부할 수 있는 쉬운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나왔는데 틀리시면 절대 안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하겠죠. 우선순위가 하인 공부는 대체 언제 해야 돼요? 하루 전날 아니 그 당일 즉 시험 직전에 빠르게 훑으시면 돼요. 에너지가 별로 안 되니까. 일단은 현재 완료 같은 경우도 하나밖에 없고요. 현재 완료가 낼 만한 포인트는 딱 여기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처음 시행된 이후로 2년 동안이라는 시간적 힌트를 줬으니까 여기 1100개가 지금 이제 다 바뀐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 현재 완료 포인트 하나 있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거는 2년이 지났다라는 시간적인 힌트가 있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솔직히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내가 시제 건드는 걸 거의 못 봤거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탭스, 특히 탭스나 토익 같은 거 가시면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성 문제는 항상 시간을 나타내는 힌트를 찾으시라. 그 다음에 조동사. 자, 조동사가 뭐야? 실력이 늘어야지 눈치가 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동사 뭐야? 조동사 뭐 할 때 쓰는 거야? 그건 형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냐? 도와주는 거라며. 어떻게 도와주는데? 잘 도와줘? 연영아 뭐지? 추측이라고 했잖아. 추측, 그지? 왜냐면 장사꾼들이라 했잖아요. 장사꾼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었는데 사실은 동사로 표현하시고요. 비사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뭔 사실인지 모르니까 추측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동사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추측을 할 때 쓴다. 그러면 추측을 하는 대상이 시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동사 원형이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완료형이 나올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PP가 갖는 시간성은 끝났다는 뜻이잖아. 내가 지금 추측을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표현하려는, 그러니까 추측을 하려는 대상이 이미 끝났네. 그럼 내가 지금 추측하려는 이 시점에서는 이미 끝난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를 추측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을 추측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한 번 이거 2번 나왔죠? 그래서 그녀는 아마도 알지 못했으면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시간 정보가 내가 부여된다 했죠. 그때 당시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니까 이미 끝난 거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괴테가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 괴테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건 당연히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둘 다 must에다가 have pp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우선순위가 중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6번부터 조심하게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얘들아,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죠. 그래서 유치하지만 나올 수 있는 게 요거 어디션은 기본적으로 명사예요. 그래서 너네 사실 전치사가 있으면 명사가 뒤에만 있는 줄 아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사실 앞에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도 엄밀히 말하면 선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전치사는요,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명사 간의 관계를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어디션인데 어디에 어디션이냐라고 해야 돼서 to 앞에 명사, to 뒤에 명사 둘 다 와줘야 돼서 요거는 분명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깨알 같은 거 조심하시고요. despite 같은 경우는 although로 뭐 치환할 수 있다 이런 거 혹시나 해서 7번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갑자기 확 떨어지죠. 이것도 시험 직전에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냐 모르냐 수준으로 그치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thanks to는 제가 지난번에 다 정리해드렸어요. 뭐 owing to라든가 이런 거 due to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표현만 정리해 주시면 시험에서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8번이 제일 중요하죠. 8번이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의 위치냐, 그러니까 즉 동사가 어디에 있냐라는 걸 물어볼 테고, 그리고 동사가 병렬 구조라든가 특히 동사를 수에 일치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특히 요 등위 접속사랑 같이 결부되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등위 접속사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해서요? 자,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coordinate conjunction, 등위 접속사, 그다음에 종속 접속사, coordinate conjunction이라고 해요. 등위는 같은 애들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연결을 하는 거다. 종속은 꼽사리 껴서 들어간다. 그래서 꼽사리 껴서 명사절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사절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등위 접속사는 and, but, or, so 막 이런 거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그냥 뭐만 딱 기억하시면 된다. 친구만 찾아줘라. 같은 애들끼리 연결했다며. 그지? 그럼 누구랑 연결했냐? 여기를 보시면 투부정사랑 같이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동사만 나와 있는 거 이거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동사가 지금 여기는 과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동사가 made고 주어는 sing, 동명사죠.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길어질 때 동사를 찾을 수 있는가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이 문제들 중에서 가장 기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도 조심하시고요. 네, 3번, 자, 등위 접속사 지금 보이지?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는데 사실 내가 왜 여기다가 붙여놨지? 얘들아 이거 아니야, 이거 못하야? 여기다가 해야 돼. 그래서 V1, V2 이렇게 해야 돼요. 전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보관을 했고 그리고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네, 3번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왜? 지금 다 과거로 써 있잖아. 이러면은 출제했을 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3번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건 공부를 아예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오히려 나올 거면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4번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keep track of 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겠죠. and 친구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동사 to, 동사 one. 왜? 여기 중간에 contains라고 장난치고 있죠. 그러면은 친구 누군지 찾는 거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히 1번, 그 다음에 4번은 출제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These improvements have enhanced the efficiency of the city and 이것도 친구 찾아줘야 되죠. 자, have가 여기 있고 have 보통 문법에서는 조동사라고 하죠. PP1, PP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현재 완료의 병렬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게 왜냐면은 여기다가 result라고 해놓은 거예요. 왜? 여기가 have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6번은요. 이거는 나머지 다 동사 친구 찾아주는 거였지. 등위 접속사랑 결부된 문제였잖아.
6번은요 뭐 때문에 낸 거다? 이거 수일치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자, 6번의 수일치는 뭐냐? 자, 이거 동사고 주어가 뭐예요? 넘버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조 드렸어요. 5가 문법 정리하면서 number of랑 number of 정도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냥 하나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그냥 명사거든요. 그냥 뭐뭐의 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단수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서 여기는 무조건 뭐죠? 아, 이거 왜? 자, 이것도 못하네요. 여기다 밑줄 그어야 되는데 어쩐지 뭐가 이상하다 했어. 자, 아까 제정신이 아니어서 잘못했나봐요. 자, 메이크 아니고요. 헤스에다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메이크랑 헤스 이렇게 지금 장난쳐놨잖아.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봐요. 특히 6번은요. 알겠죠? 그래서 8번에 있는 얘네들은 싹 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다 3번 제외하고 싹 다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알겠죠? 자, 다음에 준동사. 준동사 써놨지만 사실 여기 싹 다 그거죠? 투부정사죠? 자, 준동사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가 된다? 쟤는 형태상으로 뭘 가져야 돼? 무조건. 의미상으로. 네, 의미상의 주어, 그지? 그래서 형태상으로는 보이는 데서는 의미상의 주어를 가져야 되고, 준동사 그 자체는 예서야 뭘 갖는다? 근데 예원이 인사 안 해줘? 부끄럽지 막상 원석 따라서도 부끄럽지. 예원아 예서가 안녕하대. 자, 뭐 자체로 뭐 갖는다? 기억나? 아까 했는데 조동사 조동사 완료하면서 내가 쓱 지나가서 했는데. 혜원 기억나? 그 자체로 뭐 갖는다? 이거 꼭 기억해. 나중에 너네 영어 여기서 끝낼 거 아니잖아. 수능도 아직 한번 보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토익 탭스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거 알아두면 바로 진짜 편하다니까. 내가 왜 확신했냐면요. 제가 이번에 안국중학교 2학년 애들 내신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내신 기간이 다음 주부터라서 걔네 내가 뭐 했냐면 문법 싹 내 스타일로 가르친 다음에 탭스 풀렸거든. 근데 대부분 다 한두 개 틀려. 8문제 정도 냈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요. 시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너네가 어떻게 하면 돼? 주어, 동사처럼 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투부정사죠. 바로 여기 뭐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죠? 그래서 어린 소녀가 passionate 되는 게 unusual 하다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의미상의 주어. 여기도 마찬가지.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그래서 1, 2, 3번 싹 다 어떤 패턴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맞춰서 그냥 공부해 주시면 되겠죠. 출제 가능성은 그냥 한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오면 꽤 생각보다 중위권 이하 학생들이 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시험 임박하면 특히 너네 문제 풀 때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죠? 됐지? 자,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분사 수식이 11문장이에요. 11문장 엄청 많이 나왔죠? 자, 분사하면 바로 뭐 떠올려야 돼? 분사하면 그렇죠. 의미상의 주어 떠올려야죠. 왜? 준동사는 싹 다 의미상의 주어를 갖춰야 된다 했지. 특히 분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명사랑 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꾸며주는지 즉 누구를 설명하는지 가리키면 걔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의미상의 주어를 잡고 항상 분사 문제는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가능성이 높잖아. 현재 분사가 맞아요? 과거 분사가 맞아요? 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번 내신에서는요 그냥 현재 분사는 능동, 과거 분사는 수동 이렇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주어랑 잡고 주동 관계를 너네가 보시면 돼요. 알겠죠? 능동이면은 특히 타동의 능동이면 예서 뒤에 정에 뭐 있어야 되니까 그걸로 빨리 간파하면 되게 빨리 풀릴 수 있어요. 자, 1번 스톱 끼우다라는 게 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뒤에 목적 없죠? 맞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belong은 지금 잘 보시면 이거 자동사야 알겠죠? 그래서 belong to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능동 처리해서 ing 나오면 되고요. fly도 마찬가지 자동사예요. 그래서 능동 하시면 되고요.
자, 바이 있잖아. 그럼 빼박이죠. 수동이죠. 그럼 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 빨리 풀 수 있어. 알겠지? 네, 5번.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connecting이라고 하면은 things가 연결을 하고 다닌다는 거잖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connected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equip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equip이 타동사잖아. 갖추다라는 뜻인데 equip A with B 그죠? 타동사인데 지금 그냥 바로 전치사를 때렸다는 건 목적어가 앞으로 끌려갔다는 뜻이니까 수동인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PP 쓰시면 되고요. allow도 타동사인데 뒤에 아무것도 없죠. 이것도 PP 쓰면 되고요. 이거 내가 조심하라 했지. 혹시나 해가지고 이거 about 전치사니까 having PP 목적어인 줄 알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PP 여기서 쓴 PP는 망가진 그러니까 상한 음식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걸 갖는 거라는 뜻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suffer도 마찬가지 자동사예요. ing 쓰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자동사인 거 belong, fly, suffer 이거 싹 다 ing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working도 마찬가지 지금 뒤에 전치사 있죠. work는 나아가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자동사로 쓰였어요. equip이 지금 오버에서 2번 명사로 나왔네. 그죠? 이게 똑같이 그래서 equipped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분사구 수식은 문장이 11개나 되지만 난이도가 거의 쓰레기 수준이죠.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 그러니까 비중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여러분 3명 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빨리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연결 파트예요. 연결 파트는 제가 접속사랑 저기 관계사 이렇게 쑥 정리해놨거든.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명사절 역할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접속사 that은 얘는 명사절이니까 명사가 위치에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이 타동사죠.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 뭐라고 그 경고에 대해서 써줘야 되는 거고 목적어 자리죠. 그리고 detect도 타동사니까 목적어 오는 거 적절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낼 거면 차라리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동격이 알겠죠? 그래서 동격은 하는 짓은 선행 그 관계사랑 똑같은데 뒤에 형태가 달라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부연 설명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그녀가 would sometimes watch them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 다 있죠? 그럼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건덕지가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 꼭 뭐 나온다? 대시만냐 위치가만냐 꼭 나오죠. 그래서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so that은 뭐뭐 하도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나왔길래 혹시 몰라서 정리했습니다. 이것도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격보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여기에 동사 뒤에 여기에 있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외로 잘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페인트 뭐를 칠하는지 알려줘야죠. 이렇게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후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소개할 무조건 뭘 써야 돼요? 선행사 있어야 되죠. 흔들리지 마세요. 알겠죠? 한번 털어볼게요. 그럼 자, 관계사는 예서야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선행사 꾸며주는 말이죠. 알겠지? 선행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엄매한다 했나? 아닌가? 하자게? 엄매야? 엄매하면 그거 배우잖아. 관형절. 관형절 뭐 하는 거야? 명사 꾸면 그게 관계대명사야. 너가 배웠던 관형절이 관계대명사라고요. 관형절 혼자 쓸 수 있다고 배웠어? 없다고 배웠어? 관계절도 그러면 혼자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 해야 된다고? 선행사를 수식한다라고 얘기지. 자, 그리고 관계사의 종류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네요.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행사 수식이라고. 그러면 앞에다가 전치사 꼽사를 껴가지고 관계대명사 쓰면 이것도 뭐 하는 거라고? 선행사 수식이라고. 전치사가 기본적으로 명사랑 연결해서 형용사 역할하거나 부사 역할하죠. 문장 내에서 이렇게 배웠지. 실제로 형용사 역할하고 부사 역할을 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절 내에서 그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하면 얘 뭘로 발전했다 그래서 소유격으로 발전했다 그랬죠?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 무조건 뭐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선행사라는 거예요. 알겠지? 관계 부사는 그러면 예서야 무조건 뭐라 하라고? 미안해요. 계속 너만 해서 미안해. 얘네도 다 경험했어. 그럼 관계대명사 와도 뭐라고? 오.
얘만 명사하겠죠. 발전의 끝판왕 이렇게 쭉 발전한 거라고 했잖아. 근데 얘만 속성이 달라요. 완전히 축약된 표현이니까. 자, 잘하셨어요. 그럼 소유격도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요. 알겠죠? 아니 뭐 이거를 잡든 이거를 잡으시면 돼요. 어쨌든 저 마리아가 그러니까 소유격을 쓸 때는 너네가 시험 문제 나오면 내가 뭐라 그랬어? 주어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너네가 관계부사를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관계부사를 쓰려면 선행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적 속성을 갖고 있거나 장소적 속성을 갖고 있거나 방법의 속성을 갖고 있거나 이유의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없잖아. 이거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면 너네가 딱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눈치껏 여기에다 뭘 장난을 쳐놨을 거 아니야. 밑줄형을 내든 뭘 내든. 그러면 뒤에 이렇게 명사 소유격은 기본적으로 뭐뭐의 소유 상태를 나타내는 한정사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뒤에 무조건 뭐 있어야 돼요? 수식을 받는 명사가 존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너네가 해석할 때 소유격은요 항상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선행사에다가 의를 섞으시면 돼요. 알겠죠? 마리아의 열정은 남겼다. 그의 족적을 이렇게 이것의 족적을 이렇게 하면 해석이 적절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 패턴은 소유격 물어볼 때는 뒤에 명사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관계대명사 왓은 아까 예서가 얘기한 대로 명사라고 하면 되죠.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요 관계대명사 왓이 두각을 드러내는 적이 없어요. 있긴 해서 없는데 이거 관계대명사 왓으로 낼 바에는 차라리 뭘로 내야 돼? 이걸로 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요. 알겠죠? 이거 아까 봤던 그 문장이야. 그 동료, 친구 찾아주는 거. 그래서 차라리 이걸 내지 이걸 내면 미친놈입니다. 설마 선생님 보시지 않겠지? 자, 내가 아까 관계사 쭉 정리해줄게. 꼭 해야 되는 설명인데 일부러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계속적용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용법 기본적으로 관계사는요. 니네가 그래서 너네가 뭐 한정적용법, 제한적용법이라 배우고 그다음에 저 계속적용법 이렇게 배우죠. 실제로 영어에서는 definitive usage라고 해요. 영어에서 아니 유럽어에서 유럽에서 쓰는 언어들에서 한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한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예서라는 명사가 있다고 치면 예서라는 명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형용사는 되게 여러 가지죠. 예서가 기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특정지어서 예서가 우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예서라는 명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에서 내가 하나로 한정지었죠. 그래서 한정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수식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사는 애초에 선행사를 수식하는 말이라고. 근데 거기서 확장돼서 쓰이기 시작한 게 계속적용법이고요. 계속적용법은 그냥 너네도 다 알잖아. 선행사 쓰고 콤마하고 관계사 쓰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건 뭐 중기 때 배웠으니까. 아까 예서가 연결이라고 그랬잖아. 아마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배웠다면 그게 계속적용법의 정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계속적용법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한정적용법이 이건 뭐냐면 이거라고요. 알겠죠? 선행사 꾸며주면 기본적으로 관계사의 역할이에요. 그게. 근데 그 기능에 합쳐서 기능에서 파생해서 만들어내는 용법 중에 하나가 접속사를 바로 안 쓰고 쭉 갈 수 있다라는 그 메리트로. 그러니까 접속사를 쓰지 않고 문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발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재현아, 이 대명사 누구야? 선행사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예요.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그럼 관계 부사는요? 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전치사 넣으면 부사 역할 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부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관계사는 무조건 what 제외하고 싹 다 선행사라는 개념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동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얘가 주격이죠. 그래서 동사 이렇게 쭉 나아간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나아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나아간 거라고요. 알겠죠? 관계사를 그러니까 너네
대부분 계속조형사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되게 이렇게 나와. 이건 대명사고 인칭대명사고 얘는 그냥 뭐야?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대명사 쓰려면 뒤에 동사 있잖아. 그럼 동사 두 개네? 얘들아 동사 두 개를 또 뭐 써야 돼? 접속사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접속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끝나는 거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관계 부사도 여기 선행사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접속사 쭉 쓰고 관계 부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암스테르담에서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분사구문 이거 2번 거 그냥 분사구문 어떻게 하라고 하면 80은 저는 하면서라 하겠죠? 그래서 분사구문 쓰는 이유는 뭐다? 동사 두 개 써야 되는데 하나 써가지고 축약시킨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또라이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다 ing인데 얘만 이기죠? 그러니까 빙이 생략된 거야. 당연히 수동적인 의미를 쓰였기 때문에 쟤 하나만 조금 독특하죠? 근데 쟤는 부각을 시켜서 복습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분사구문 틀릴 나이 아니잖아 우리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면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근데 다만 2번이 특이하죠? 2번은 시험 문제 나오고요. 2번은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출제를 했으면 하는 소망까지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문장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할 때도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는 좋은 문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공부해 주시고요. 자, one illustration shows a bright blue butterfly flying over the colorful flowers of a pomegranate plant with another butterfly sitting. 자, with는 뒤에 무조건 전치사니까 명사 와야 되죠. 그러니까 with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 왔고요. 자, 얘가 분사인 거지. 그래서 이름이 분사구문이에요. 분사는 예서에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고? 의미상의 조건 그게 누구다? 얘다. 그러니까 얘랑 얘 관계를 보시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sit은 자동사잖아. 너네 그냥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동사는 무조건 ing.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죠? 지금 설명을 해버리면 우리가 외부 질문을 못하니까 그냥 일단은 넘어갈게요. 기말고사 끝나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caterpillar가 자, and죠. 친구 찾아줘야죠. 친구가 누구예요? 이거 싹 다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명사가 나온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 찾으셔서 가시면 돼요. creep도 이렇게 creep down the flower stem. 저기 stem 보이죠? 명사 있는 거. 그러면 creep이 기어가다니까 뭐뭐로 아래로 기어가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ing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위드 있네. 그러니까 여기도 명사 쭉 있고요. 지들끼리 여기 어택 뒤에 목적어 있죠? 무조건 능동이라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어택킹 하시면 됩니다. 자, 소댓은 너무 뭐뭐 그러니까 that은 접속사로 쓰인 거죠. 자, 1번은 출제될 가능성 극히 드물어요. 극히 없어요. 왜? 소시랑 that이 너무 가깝죠. 근데 2번은 출제될 수 있겠죠. 소랑 that이 좀 머니까요. 그리고 지금 2번 문장 같은 경우는 또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따 보겠지만 도치구문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문장은요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또 소댓 이거 잘 보시고요. 시험 문제의 이 문장은 꼭 출제될 거라고 감히 예상합니다. 그리고 how 같은 경우 how로 간접 의문문 만들 때는 내가 how가 뜻이 두 개라고 했죠. how는 기본적으로 수준을 나타내는 얼마나라는 뜻이 있고 어떻게 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얼마나라고 쓰이면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용사나 부사의 정도나 수준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얘의 수식을 받는 대상이 뒤에 나와줘야겠죠. 얘는 그냥 어떻게는 방법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어순상관없이 주어동사 가시면 돼요. 근데 얘는 좀 얼마나로 쓰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보어가 앞으로 딸려나간 거라는 거 알겠죠? 그 어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개인적으로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중학생들 시험 문제 정도에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도치는 너네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도치로 되는 건 싹 다 그냥 도치구문을 묶었어요. 알겠죠? 자, 1번 부어 도치구문은 이거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2번은 아까 봤죠? inner house 전치사가 나오면 이렇게 도치된다. 부정어 도치구문은 너무 중요해서 맨 마지막에 뺐어요. 부정어 도치구문은 서술형으로 그냥 100% 출제될 거다라고 감히 확신하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부정어 나왔으니까 뒤에 조동사 앞으로 빨려나온 거 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퍼 포인트 질문 있어요? 없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내시는 어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솔직히 여기 있는 문장만 공부하면 문제 안 생기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오시면 되죠. 외부준. 자, 부교재 오시면 되는데 원래 사실 오늘 단어 시험 범위가 1번부터 6번까지 단어를 외워보는 거였어요. 왜냐면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근데 부득이 우리가 지금 그때 결석을 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지금 교과서만 외우라고 한 건데요. 지금 기본적인 학습이 끝난 상태라고 믿고 있어도 돼요. 오늘 사실 1번부터 4번만 할 건데 근데 또 1번부터 3번이 빡세. 내용이 이렇게 막 쉽지는 않아. 특히 1번. 1번은 내가 일단 감명받아서 나 아까 이거 원문 찾아가지고 아까 원문 읽고 왔거든. 내용 되게 좋더라. 어쨌든 개소리 없고요. 자, 그냥 가도 돼요. 읽을 시간을 좀 드려요. 눈치 다 달라는 눈치인데 지금 얘서 저거 아니야? 내용 다 알아요? 아 그래? 현영이 괜찮아? 재현이는? 그럼 나 그냥 바로 가도 돼요? 진행할게요. 잠깐만. 우리 7시부터 수업했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씨. 시간 이렇게 빨리 가. 자, 그럼 빨리 가야겠네요. 30분밖에 없으니까. 자, 봅시다. 1번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1번은 일단은 순서 중간고사 때랑 똑같아.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어휘랑 어법 위주로 해서 쭉 한 번씩 풀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서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서 하는 부분은 너네 저 뭐야 몇 시간 되냐면 이쪽으로 돼 있지? 7쪽? 8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는 그 다음 슬라이드는 9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기억나죠? 중간고사 때 했던 거. 그리고 요거 그냥 중간고사 때랑 포맷 똑같이 해서 그냥 쭉 진행하려고 하는데 나쁘지 않겠어요? 뭐 피드백 주고 싶은 거 있어 혹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갈게요. 자, what happens when students get the message that 요 대신요 동격이에요. 알겠죠?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떤 그냥 빨리 넘어간다고 얘기했죠. 자, 만약에 애들이 메시지를 받는다고 치자. 그 메시지가 뭐냐면 saying the wrong thing, 잘못된 거를 얘기하는 것은 can get you in trouble, 너 곤란에 빠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애들이 받았다 치자라는 거죠. 그러면 they do what one would expect. 자, 이거는 수능적 마인드인데요. 기본적으로 원이 하나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가 부정대명사에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저 하나가 위에서 가리키는 게 명확하게 안 찍히면요 일반적인 경우에서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은, 즉 애들은, 저 학생들은 할 건데 그냥 사람이면 응당 생각할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한테 내가 너 잘못 말하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예수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겠죠. 아,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잘못 말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응당 기대할 만한 행위를 한다. 그래서 they talk to people they already agree with. 그래서 얘네는 당연히 어때? 잘못 말하면 너 문제 생겨라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랑 동의하는 사람이랑 얘기를 할 경우가 높겠고 그걸 잘못 말하면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그냥 중요한 얘기하고 있으면 입 닥치고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컴퍼니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회사라고 하지 말고 섞여진 회사라면 해석이 안 됐을 거야. 컴퍼니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끼리 묶여있는 건 싹 다 컴퍼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요 1중대, 2중대 할 때 그 중대가 영어로 컴퍼니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의식을 갖고 똑같은 생각과 목표를 갖고 같이 무리를 지어서 일을 하는 집단을 싹 다 컴퍼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뜻이 있는 거죠. 여기서 컴퍼니는 기본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의 무리요. 알겠죠? 그래서 섞인 무리 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입 닥치고 있는다라는 얘기죠. 왜? 트러블이 되면 안 되니까. And often don't bother even arguing with the angriest or loudest person in the room. 그 방에서 제일 빡친 사람이나 아니면 제일 목소리가 큰 사람이랑 argue, 말다툼을 하는 거에서 don't bother, 성가심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냥 안 해버린다는 거죠. 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the result is group polarization. polarization은 무슨 뜻이냐면 양극화야. 완전히 서로가 대립돼 버리는 거. 북극과 남극 사이에 그런 양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단 간에 양극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 A팀과 B팀으로 서로 대립돼서 싸운다는 뜻이에요. 자, that follows. 근데 그게 쭉 따라가 graduates in the real world. 졸업생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원서를 다 뒤져봤거든.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토론은 종말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었어.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대학생들 글이야. 대학생들과 관련된 에디토리얼 사설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요즘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등교육을 배웠는데 왜 제각각 저마다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걸까를 비판하는 글이야 이거. 알겠죠? 그래서 지금 graduates가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 졸업하면 양극화로 나뉘어서 지들끼리 싸워. As sociologist Diana C. Mutz discovered in a book, Hearing the Other Side, those with the highest levels of education. 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have the lowest exposure, 가장 낮은 수준의 접촉, 노출을 경험한다. 누구랑? Conflicting points of view. conflict가 대립하다죠. 그러니까 대립되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노출 빈도가 적다라는 건 얘네랑 상종을 안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agree with 한 애들끼리만 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hile 그 반면에 those who have not graduated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으니까 고등교육 받은 애들은 대립되죠. 그래서 can claim the most diverse discussion mates. 근데 또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는데 어떻게 자기랑 상관없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묶일 가능성이 높대요. In other words, 즉 those most likely to live in the tightest echo chambers are those with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너네 원래 시험 문제가 이거였잖아. echo chambers. echo가 뭐야? 너네 노래방 가서 echo라고 하잖아요. 메아리라는 뜻이죠. 생각해봐. 메아리가 울려퍼진 chamber, 방이라는 뜻인데 이런 느낌의 방을 보통 chamber라고 하거든요. 뭔 말이야 저거? echo chambers가 왜 메아리가 울리는 방이라고 했을까? 메아리 울리면 그거 재현이 목소리 아니야? 그 옛날에 니네 태어날 때 몇 살을나? 옥동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국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자기 목소리에 계속 울리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만 들리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누구야? 하이스트 레벨을 들은 애들이 그냥 자기들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Are those with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It should be the opposite, shouldn't it? 근데 사실은요, 이 질문 이따가 논리독해서 얘기해주겠지만 여기까지 다 쓸데없어. 하나도 안 필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왜? 핵심이 저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마땅히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필자의 주장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A good education ought to teach citizens. 자, 어부터는 슈더부터 볼게요. 자, 내가 슈더 어떻게 가르쳐줬지? 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제가? 그럼 must는 어떻게 해야 한다 아니야? 틀림없다? 내가 오늘 슈드랑 머스트 준비시켜줄게. 슈드는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요. 슈드는 당연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쉘이랑 슈드의 어원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슈드랑 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어디서 왔냐면 신의 의지라는 뜻이에요. 신이 내리는 운명을 얘기할 때 쓰는 게 쉘이에요. 그래서 you shall die라고 하면 뭐냐면 너는 마땅히 죽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친구한테 너는 마땅히 죽을지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쉘은 그래서 좀 구어예요. 좀 옛날에만 쓰던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신의 운명이 그렇게 정했듯 너는 죽을 운명이다라는 뜻이에요. 쉘이. 그래서 shall we dance라고 할 때 춤출래요? 라고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청유형 문장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내가 얘한테 shall we dance라고 하면은 예서가 추자라고 하면 추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의사결정권을 너한테 맡길게. 너가 나의 신이 되어줘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shall이랑 should는 기본적으로 신이 정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하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당연하다. 이거는요 논리적인 수칙이야.
내가 뒤 보면서 앞으로 가면은 부딪힐 거 아니야. 부딪힌 게 당연하지. 그래서 I should 부딪히다 영어로 crash into the wall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should는 이럴 때 쓰는 거야. 논리적으로 누가 봐도 합당해서 내가 저기 가서 쳐박을 거라는 게 자명하면 그때 쓰는 게 should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학점도 쓸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행동해야 돼.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당위성을 주장할 때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must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틀림없다. 이거는 강한 수칙이에요.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쓰는 거고 must는 그냥 내가 확신할 때 쓰는 거야. 확신이 가득한 강한 수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사실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열심히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당연하다고 붙이는구나. 해야 한다라고 합시다. 이거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좀 강압적인 태도예요. 이렇게 알아서 죽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한테 You must study hard라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must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hould는요, 지금 아예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알겠죠? 그러면 영어 공부 앞으로 편해질 거고요. should를 왜 가르쳤냐면요, 이 모점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는 뉘앙스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냥 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ught to 부정사는요, 그냥 마땅하다라고 단어 외우듯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훌륭한 교육은 마땅히 뭐 해야 되냐면 가르쳐야 돼. 시민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도록 그 의견은 똑똑한 사람들의 의견인데 그게 그 사람들과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대인은 당연히 citizens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랑 의견이 다른 똑똑한 사람들의 의견을 구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왜요? 뭐를 예방하기 위해서? confirmation by us, 확증 편향이요. 예서 혹시 확증 편향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재현이는 확증 편향 알아? 확증 편향. 편향이요? 알아요? 설명할 수 있어요? 맞아. 저거요. 그러니까 뭐냐면 확증 편향은 뭐냐면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편향, 치우쳐져서 그것만 믿으려는 경향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있다고 정치 좀 위험한데 잠깐만 뭐가 있지? 아니 근데 정치만 한 게 확증 편향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실책을 한다, 잘못을 저지르면 그거는 일단 안 봐. 그리고 어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업적과 성과만 보고 여봐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낫다니까 라고 주장하면 그게 대표적인 확증 편향의 오류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됐다는 이슈가 있고 근거가 있는데 그걸 싸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믿으려는 것만 모아서 보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확증 편향 오류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럴 수 있겠죠. 나도 뭐 수업을 하다가 아니면 내가 혼자 공부하다가도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맞는 게 안 나오면 너네 확증 편향 고3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 EBS 풀 때. EBS 풀다가 틀려 그러면 뭐야? 근데 문제가 구리네. 문제가 구려서 왜 이게 근거가 너무 빈약하잖아. 이거 너무 되게 사설 모의고사 풀거나 EBS 풀면 니네가 입에 달고 살 특히 영어 수학 문제가 이거 너무 괴랄해 쓰레기야. 이거는 시험 평가원스럽잖아. 니네가 왜 평가원스러운 걸 판단하는 거야 대체. 그죠? 수학은 내가 10분 양보할게. 수학은 지금 풀이가 지저분한 사설이 많아요. 시간 뺏으려고. 그래서 내가 수학은 10분 100번 양보할 수 있는데 영어는 제가 요즘 인정을 못하겠어요.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사고력을 요하진 않아. 물론 문제가 더러울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잘못 출제할 수도 있어 사설은.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는 발췌 출제예요. 발췌.
그대로 끌고 온다고. 너네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 있지? 이거 그대로 끌고 왔어. 니네 그냥 못 믿겠으니까 구글에다 쳐봐. 나와. 원문.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너네가 틀리면 너네 잘못이야. 영어는. 그러니까 해석력이 부족해서, 소재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서 틀리는 거지, 문제가 개판이네 이런 확증적 편향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냥 모든 영어,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들한테 스승이고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다 배울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예단해서 문제 그냥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실력 절대 안 늘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태도가 잘못됐잖아. 그죠? 내가 성적이 오를 거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그 잘못된 믿음, 그걸 공부한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을 막기 위해서 애들이 자기랑 다른 생각을 좀 더 자주 접하고 찾아보려는 그런 훈련과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지? 왜?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똑똑한 애들이 확증 편향에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폴러라이제이션,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내용 잡아봅시다. 지난번 중간고사 때는 내가 이걸 그냥 스캔 떠서 했잖아. 그냥 이 화면 자체를 내가 스캔을 떠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 근데 이걸 PPT에다 이렇게 스캔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너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건데, 이거는 또 너네 그거 안 맞으니까 일단 필기할 때 불편할 것 같지? 아니야? 일단 한번 해볼게요. 1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얘기하세요. 저 차라리 PPT 끄고 이거 PDF 떠가지고 하면 되니까,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바로 얘기하세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제 논리성 한번 간파해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야 너네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잘못과 실수를 용인하지 않는 교육 환경이라는 거잖아. 그렇게 해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한다고? 분열한다고요. 분열을 한대요. 자, 이게 어떻게 분열이 되냐?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 몰라. 오케이. 자, 잘 보이죠? 잘 보이죠? 내가 불편해가지고. 자, 이제 눈이 일단 집단이 양극화됐대요. 그래서 집단이 양극화된 게 뭐냐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당연히 양극화가 됐다고 하니까 대상이 두 개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군가라고 쭉 해서 봤더만, lower exposure, 자, 하이 레벨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오히려 적게 노출됐고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강구를 해와야겠다. 자, 다시 할게요. 높은 수준을 한 애들은 낮은 노출을 받은 반면에 대립되겠죠. 그래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두 놈이 서로 대립되죠.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요약할 거냐면 획일된 의견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획일적이다라는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어때?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다는 거죠. 획일된 의견을 수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한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대립관계인 거죠.
in other words,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수능에서는 늘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지문을 항상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흐름이 같으냐 다르냐만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in other words가 나오면 지문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당연히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문의 흐름이 쭉 똑같이 흘러간다고요. in other words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echo chambers잖아요. 이 echo chambers는 여기 지금 너네 해설지에 뭐라고 썼었더라? 반향식? 반향식? 내가 느끼기 반향식 맞네요. 자, 반향식이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반향식이라고 한 이유가 이런 것 같은데 메아리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치면 다시 나한테 돌아오니까 반향식이라고 한 것 같아요. 알겠죠? 나는 말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치고 다시 나한테 들리니까 그죠? 내가 한 얘기가 고로 다시 나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해결된 의견이죠. 그래서 이 반향식의 표현을 통해서 요건 당연히 어떤 표현이야? 비유적 표현이죠. 요거는 얘랑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반향식은 기본적으로 고학력자들의 이거를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in other words 달리 말하면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달리 표현하면이라는 거니까 흐름은 유지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어디까지가 계속 똑같은 표현이다. education 여기까지가 싹 다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앞에 내용 다 안 중요하다고 흐름이 전환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서야 앞에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 뒤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뒤에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를 보시면 it should be the opposite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뒤에 뭐라고 했어요? actively seek out the opinions of intelligent people with whom they disagree.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가 이 문장에서 이 문제에서 이 지문에서 제일 핵심이 되고요. 이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은 필자 입장에서는 부정이죠. 그러니까 세모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은 필자가 주장하는 부분이죠. 필자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교육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교육은 반대되는 지성인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죠. 왜? 뭐 하기 위해서? 확증 편향을 막기 위해서. 확증 편향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키워드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라고 했죠. 필자 입장.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회계화되는 의견 수용을 앞에서 봤을 때 이거는 필자가 뭐 하고 싶었던 거야?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거죠. 왜요? 확증 편향이랑 같은 내용이잖아. 근데 확증 편향을 막는다는 거니까. 그러면 회계하는데 의견 수용은 기본적으로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시험 문제 출제하는 학교 선생님을 생각해 볼까? 여기까지죠. 이 문장이요. 재현아, 너가 학교 선생님은 뭘로 내고 싶어? 달리 말하면 빈칸? 근데 에코 챔버스는 빈칸 뚫으면 좀 위험하잖아. 오히려 뭐 하면 돼? 에코 챔버스가 앞에 누구랑 연결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하면 딱 좋죠. 문장 삽입이죠.
영어 게임 하시고요. 밑에 출제 예상에다가 문장 삽입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저는요 이거 문장 삽입되면 아주 깔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신이니까 오히려 문장 삽입은 쉬운 문제에 속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자 예서 이 지문의 핵심이 뭐야? 주제가 뭐야? 확증편향의 계획? 설명하는 거? 그죠? 왜 아니냐면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가 앞으로 국어랑 영어 수능 국어 영어에서 풀 때 지문은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나한테 설명할 것인가 나한테 주장할 것인가. 그 주장문은요 근거가 탄탄해야 될 거 아니야. 앞에서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확증 편향이 주제에 들어가면 안 돼. 확증 편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야? 교육은 반드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맨 뒤에 빠져 있잖아. 그럼 이거 사실은 제일 수능스럽게 출제하는 제일 베스트가 뭐냐면 지문의 핵심을 읽어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맨 끝까지 읽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수능했으면 주제, 제목, 묘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특히 묘지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중심 내용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묘지 내지는 주장 문제로 출제될 거고요. 특히 내신이잖아. 동태구에서는 이거를 주장 문제로 출제를 한다면 당연히 선지가 영어일 거고요. 영어로 아주 길게 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중심 내용 찾을 때 기본적으로 독해력을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 기말고사 시간이 없을 거 아니야. 왜냐면 당연히 니네 시간을 뺏어야 된다고. 그러면 주장은 또 당연히 영어로 주제 써놨을 거 아니야. 그럼 너네가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확증 편향이라고 박아놓고 이하면 시험 문제 풀 때 오래 걸려. 그럼 일일이 1번, 2번, 3번, 4번 꼼꼼하게 읽으면서 하나씩 배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무기화하셔야 돼요. 1번 질문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육은 반드시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느낌이 꼭 들어가야 돼. 뭐 should가 들어가도 좋고 must가 들어가도 좋고 ought to가 들어가도 좋고 일단 교육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와야 돼. 주어에. 알겠죠? education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먼저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너네 빨리 풀 수 있어. 자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는요. 그리고 어휘 추론 문제도 나올 것 같아요. 어휘 판단이요. 어휘 판단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 재현이가 빈칸 얘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빈칸이 어디 나올 것 같냐면 여기다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여기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일단 빈칸 추론의 1번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2번 포인트는 여기. 그래서 빈칸 추론도 여러분들 대비하세요. 자, 1번 질문 같은 경우는 카멜레온 질문이겠죠. 진짜 다 낼 수 있어요. 무궁무진해요.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동배구 중간고사 때 이번에 물론 메인 이슈는 아니었지만 간접연계에서 출제하는 경우가 좀 있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약에 교사라면 그런 생각도 해볼 것 같긴 해. 나는 그럼 이거 좀 뭔가 간접연계에서 출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앞으로 다시 넘어오셔서요. 주제랑 출제 예상 정리하고 집에 갑시다. 자, 그래서 질문 주제는요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고등교육은 사람들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고등교육은 사람들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너네 긍정과 부정은 서로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전환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부정문이죠. 긍정문으로 전환하면 이거 뭐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동태고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주장이 영어 선지로 나오면 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 두 개를 너네가 시나리오화를 하고 들어가야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렇게 두 개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퀄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도록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 오늘은 1번까지밖에 못하겠네. 그러면 잘 됐지 뭐. 일단 토요일에 진도 쫙 빼볼게요. 빼볼 수 있는 만큼. 근데 지금 2번부터 또 가시밭길이야. 되게 어려운 거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정보드리는 건 일단 좀 미리 읽어와주세요. 그래서 단어는요 1부터 6번 지문 단어 다 외워보시고요. 알겠죠? 얘들아, 내가 토요일까지 교과서 문제풀이 숙제 내주면 해올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다음 빡세? 현영이는? 한 명이 비토해가지고 이거 못 내겠는데 그러면 일단 토요일에 내줄게. 토요일에 그럼 왜 너무 빡빡하니까 그러면 자습서로요 1번부터 6번 내용 좀 파악해 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너네 전략 노트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 필기도 다 옮겨보시고요. 그럼 토요일까지 숙제는 이 정도만 내드릴게요. 타 과목 집중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요일에 뵐게요.